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긴장과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라큐스대 정치학 박사의 토론 발제문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에 나오는 내용이다. 프렌치 박사는 8일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으로 여는 제18차 함상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한다. 프렌치 박사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의 정책연구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한국은 핵잠을 건조해야 하나라는 글을 기고해 이번 토론회에 초청됐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양해를 얻은 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 추진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제문에 따르면 프렌치 박사는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를 한미동맹의 외교적 걸림돌로 꼽았다. 해당 조항엔 미국이 핵물질, 기저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데 지켜야 할 조건과 절차가 명시됐다. 이 조항에 따라 맺은 한미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이 핵잠을 운영하기 위해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프렌치 박사의 주장이다.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한 한국의 핵잠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프렌치 박사는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에는 핵잠을 허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북한이 핵잠 핑계로 미사일 도발 걸 수도. 프렌치 박사는 발제문에서 지금과 같은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서 한미 관계의 마찰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핵잠 건조 과정에서 얻은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이 미국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렌치 박사는 북한, 중국, 일본도 한국의 핵잠을 반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핵잠을 미사일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프렌치 박사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핵잠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의 자산으로 사용할 것을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프렌치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압박 가능성도 거론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때처럼 핵잠을 보유하려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잠이 해상 안보를 지키는 협력 수단임을 중국, 일본에 강조해야 한다고 프렌치 박사는 설명했다. 362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 사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핵잠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저위력 핵탄두 무장 잠수함 실전 운용 사용 가능성 높여. 미국 과학자연맹 작년 말 출항, 대서양 배치. 히로시마 원폭 1월 3일 위력 저강도 전술핵 무기. 2018년 트럼프 지시 핵폐쇄 검토에서 채택. 러중 위협에 값싸고 간편한 신속 대응 명분. 핵업체 아닌 승리 수단 사용 가능성 커.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테네시호가 모항의 기지로 귀환하는 모습. 트라이던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다. 미국 해군 누리집 갈무리. 미국이 최초로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해군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 미국의 전쟁 억제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선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처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미국 공영방송 NPR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9일 미국 과학자연맹의 발표를 인용해 미국 대군이 신형 W-76에 이 핵탄두를 장착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테네시호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네시호는 트라이던트-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테네시호가 지난해 말께 모항인 조지아주 킹스베이에서 출항해 현재 대서양에서 억지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배치 여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2018년 2월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W-76-2 같은 저위력 핵탄두의 개발을 예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국은 적이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즉각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잠수함 발사 저위력 핵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백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국방부는 특히 이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며 기존의 핵 능력을 단기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역적 제지 능력에 취약한 틈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의 핵전략을 전쟁 억지 능력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전략 핵무기 중심에서 유사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전술 핵무기 운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뜻이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모두 20기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중 테네시호가 1에서 2기를 장착했으며 나머지 18기는 다른 잠수함들이 무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첫 제품이 완성된 W-76-2 핵탄두 하나의 위력은 약 5킬로톤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핵잠수함이 통상 장착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8개까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그 위력은 90에서 455킬로톤에 이른다. 미국 대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테네시호 트라이던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다. 미국 해군 누리집 갈무리. 미 국방부는 저위력 핵탄두의 생산 및 배치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특히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저위력 핵탄두는 핵무기를 최후의 억지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 수단으로 여기는 유혹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핵정보 책임자인 한스 크리스텐센은 가디언에 국방부는 저강도 핵무기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북한과 이란을 포함해 다른 적들에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저위력 핵탄두인 만큼 핵발사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항속거리 무제한 잠수함.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해크인 시네마는 영화평론가이자 인문학자인 안치용 한국 CSR 연구소장이 영화에서 드러난 테크의 동향과 의미, 문명사적 향배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속 테크와 영화를 만드는 데 동원된 테크를 함께 조명하여 영화와 테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합니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잠수함에 붙은 식별기호이다. 각국 해군 등에는 함선 식별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미 해군의 함선 식별기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SSN-571일 것이다. 헐은 선체, 함선을 의미한다. SSN-571에는 노틸러스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다. 선박 이름 중에서 타이타닉, 메이플라워 등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에 속한다. 노틸러스는 프랑스 작가 줄 베른이 1869년에 쓴 고전 과학 소설 해저이말리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고 SSN-571의 노틸러스 또한 여기에서 따왔다. 어느 일본 만화에서도
해저 이말리의 네모 선장과 노틸러스라는 이름까지 함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노틸러스의 함선 식별기호는 SSN-571이 아니었지 싶다. 정리하면 SSN-571이란 식별기호를 가진 미 해군의 함선이 있고 그 함선을 부르는 명칭이 노틸러스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홍길동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갖는 것과 비슷하다. 외국에 나가면 주민등록번호가 소용없고 거기서 이름만이 불린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SSN-571 노틸러스를 그냥 노틸러스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노틸러스가 유명세를 탄 이유는 모두에 밝혔듯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잠수함이기 때문이다. 1954년 진수된 노틸러스는 길이 98m에 폭 8.5m이며 23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다. 승조원은 장교 13명, 수병 12명이었다. 제원상 노틸러스가 기존에 존재한 잠수함을 절대적으로 압도한 항목은 항속거리. 노틸러스의 항속거리는 무제한이었다. 물론 무제한 항속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전시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해상에 떠오르거나 휘항하기 마련이다. 무제한 항속이 이처럼 중단되는 이유는 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승조원, 즉 사람 때문이다. 잠수함만 놓고 보면 사실 무제한으로 항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근자에 모색되는 무인핵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거의 바다 속을 떠나지 않는 잠수함을 구현할 수 있다. 이론상이지만 항속거리 무제한이 가능한 근거는 식별기호에서 찾아지는데 바로 SSN-571의 N이다. SSN은 서브머린 혹은 쉽 서브머린 뉴클리어의 약자로 말 그대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핵에너지이다. 항속거리 무제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선체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이 문제면 문제이지 추진력을 잃어서 배를 세우는 일은 없다. SSN 실현의 관건은 핵에너지였고 핵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했는데 핵심은 원자로의 소형화였다. 노틸러스의 재원 중폭이 8.5m인 것을 감안하면 그 폭 안에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안전이 검증된 소형의 원자로를 집어넣었다는 뜻이다. SSN에는 인간이 원자력을 무기의 형태로 개발한 지 약 10년 만에 잠수함의 추진력으로까지 응용하는 데 성공한 일화가 담겨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승조원의 복무 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 노틸러스의 함내 거주 편의 및 복지는 당시 미 해군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좋았다. 배가 커져서 공간이 넓어진 것이 함내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지만 편의와 복지의 핵심은 원자력에서 나왔다. 소형 원자로이지만 발전량이 충분하다 보니 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하여 조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마음껏 가동해 신선한 물과 공기를 원하는 대로 공급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제작기까지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디젤 잠수함에서 노틸러스로 옮긴 승조원들은 돼지우리에서 저택으로 옮겨간 느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승조원 복지의 핵심은 흡연이었다. 사망 중이든 부상 중이든 어느 때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것. 원자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전력을 기반으로 공기정화 장치를 24시간 돌려서 깨끗한 공기를 함선 전체에 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연 추세와는 맞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이야기다. 반면 디젤 잠수함에 탑승하면 사망 중에는 흡연은 꿈도 못 꾸고 부상 항해 중일 때나 암암리에 비웠다. 핵추진 잠수함은 석유 에너지를 쓰는 디젤 잠수함에 비해 승조원 복지뿐 아니라 전력면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지녔다.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가 소진되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스노클을 통해 디젤 엔진을 작동해 축전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아지고 동시에 충전 때문에 추적 등 작전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이중의 고충을 겪는다.